그렇다면 이런 조직의 문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회사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통과되면서 회사의 책무는요, 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업무 총괄 담당 직원을 둬야 되고 1년에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바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신고한 직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 휴가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 전환을 하거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론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행위자도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근무 장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는 어떤 행동 요령을 갖고 대처해야 될까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5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접수. 두 번째, 상담을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세 번째, 피해자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해결 혹은 정식 조사 실시. 네 번째,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다섯 번째,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1단계,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괴롭힘을 목격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담당자는 신고가 없어도 직원이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건을 접수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목격한 사람이 담당자에게 신고를 할지 말아야 할지 직장 동료나 주변인에게 고민을 상담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신고를 말려서는 안 돼요.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피해자라고 신고가 된 피해자를 상담을 해서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상담을 하고 접수하는 단계에서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 방법과 회사 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나면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만 원하는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게 알려줍니다. 3단계가 되면요, 피해자 의사의 기초에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거나 정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원한다면 피해자 본인이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행위자의 근무지나 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과를 원하는 경우에는요, 참고인 조사를 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피해자의 요구를 행위자에게 전달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사건을 종결한 후에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을 하는 단계예요. 3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정식 조사를 하겠느냐고 의사를 묻고 정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즉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요, 2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를 해야 돼요. 조사에 참가한 사람과 상담자, 담당자는 전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단계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행위자를 모니터링해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재발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모니터링을 또 해줘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줍니다.
이렇게 행위자를 징계 조치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시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을 하고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관찰한 사람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담을 하시는 분은 그 사항을 잘 청취를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조사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징계라든지 분리라든지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고를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도 안 되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담당자한테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우리 팀의 팀장, 직속 상관이 아니라면 상사한테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가해자가 아니고 행위자고 피해자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가해자는 가해 의도가 없는 경우 그냥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했었던 행위도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을 해서 악화됐다면,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스트레스를 받은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서 의료 비용을 46%나 많이 발생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따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스트레스의 절반 정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17개 국가의 중간 관리자와 평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갑질을 당하면 직원들은 48%가 노동력 투입량을 고의로 줄였고요. 47%는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을 고의로 단축시켰습니다. 38%가 성과의 품질을 고의로 저하시켰습니다. 80%가 사건을 걱정하느라 노동시간을 허비했고요. 63%가 가해자를 회피하느라 노동시간을 허비했습니다. 66%가 실적이 하락했고요. 78%가 조직에 대한 헌신성이 저하됐습니다. 12%가 무례한 언행을 겪다 못해 사직했고요. 25%가 고객을 상대로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생산성도 줄어들고 직원들의 이직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손해의 상당 부분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을 닥달해서라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틀렸어요. 괴롭힘은 조직의 측면에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미국의 심리학회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미국 경제에 입히는 피해액이 연간 5천억 달러, 542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리더십이란 팀원들과 함께 팀원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더의 능력은요, 팀원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팀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직원이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서 성과가 낮아진다면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만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전원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더는 팀장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리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낭비되고 감정이 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조직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